주셔서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운동 목사님은 우리가 몇 차례 그 특강을 들었기 때문에 뭐 소개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저도 그 어린이집 회원하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 문화공간 또 뭐 텃밭 그 도시농부 이런 계획만 들었고 실제로 이렇게 변한 건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제 막 그런 변화들을 오늘 좀 말씀해 주실 거고, 지난번에 좀 우리 특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얘기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렇게 한 40분 해주시고 네. 20분을 여기 이렇게 쭉 돌아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코로나 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우리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화가 있다는 게 참 교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이번이 멈추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말대로 또 금년대로 이렇게 그 상황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서 어떤 변화도 있는지를 저희가 직접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기회 이현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생들이 오는 줄 알고 그런 용도로 했는데 뭐 하여튼 좀 짧게 한 1시간 반 정도 필요한데 뭐 지금 시간들이 그렇고 또 많이들 들으신 것 같아서 최근 변화 중심으로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학생처럼 아주 참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문명 전환기라고 뭐 다 아시다시피 하는데 지금 마을 목회가 상당히 새롭게 대안으로 그 출구로 이제 부각이 되는데 저는 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코로나기에 요 책을 썼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좀 준비할 걸 잘못했네 지금. 그러니까 혹시 필요한 분은 뭐 사서 보실 수 있는데 저한테 제가 하면 좀 싸게 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책이 있다는 거 하고, 지금 우리 총회에 지금 제가 24번째 마을목회 시리즈에서 이제 마지막 책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노영상 교수가 이제 대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정재영 교수는 이제 CBS에서 나온 거 보면 그 추락하고 있는 교회 이미지가 복음 전파의 길까지 막고 있는 시대에 마을 목회가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가 될지 주목한다. 이제 이런 좀 얘기가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마을 목회 신문이라는 게 마을 목회만 다루는 이제 등장을 했고, 제가 지난주에 대전 NCC 지역 NCC에 가서 이제 마을 목회 세미나가 열려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는 지금 하여튼 뭐 아시다시피 중앙 NCC는 다 굉장히 지금 뭐 감리교가 탈퇴하고 우리 교단의 이용종 사무총장님도 이제 나오시고 굉장한 위기라서 이 중앙 NCC를 지금 바라볼 때가 아니라 지역 NCC가 살아야지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역 NCC가 중심을 마을 목회로, 우리 보니까 충남 NCC가 우리 또 오필숙 마을 목회 농촌 하시는 오필숙 목사님 회장 되셨고, 대전 NCC가 한상정 목사라고 이제 제 후배 목사님이 되셨고, 뭐 순천, 부산도 NCC가 있죠.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 지역 NCC들이 좀 마을 목회로 돌아서면서 신문, 마을 신문, 마을 연구소, 그다음에 요즘 마을 신학교 그런 것들이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신학교라고 그쪽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마을 목회 플랫폼을 좀 만들자. 하여튼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또 여기 황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조은호 회장님도 계시니까 또 그쪽에서도 좀 바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탈성장 시대에 한글 교수님 중심으로 뭐 논의되는 거 잠깐 얘기하면은 건물 중심에서 코로나 가져온 것은 이제 지역사회의 마당,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서구 말이고 우리나라는 마당이 돼야 된다. 건물이 아니라 이 넓혀져 있는 이제 마당이 돼야 된다라는, 그 다음에 교인수와 재정이 30% 감소하는 추세에서 그 대전 NCC의 주제가 마을을 살리는 교회, 교회를 살리는 마을이라는 주제였어요. 동영상도 있으니까 마을 신문에 가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가. 마을의 마당이 되고 교회가 이제 건물을 넘어서서 마을로 나가고 마을의 마당이 되고
교회는 마을을 살리고 결국은 이 교회도 자기 혼자서는 살기가 쉽지 않은 재정도 줄고 작기 작은 교회일수록 30% 교인도 있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 마을의 교회가 되고 마을의 마당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기후 돌봄과 그 기후 위기와 돌봄이라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최고의 화두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 청년들은 기후 얘기나 젠더 그 이슈를 얘기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기후와 젠더 문제 쪽이 하는 것에 청년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적으로는 돌봄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여튼, 마을의 마당으로서의 교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돌봄 마을, 그러니까 약대동은 우리 조신재 노회장님 거기에 가서 임종환 교수라고 하는 의사, 커뮤니티 케어 하시는 의사님이 이제 마을 목회로 이제 중심적인 아주 전국적인 인물인데 커뮤니티 케어 쪽 하시는 분인데 이 마을 목회 요 약대동에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돌봄 마을이라는 그런 거를 하여튼 이런 전체 주제가 이렇게 되고 이제 약대동 얘기를 조금 하면 하여튼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세 가지 생태계, 학습 생태계, 문화 생태계,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서 마을 전체를 이렇게 학습 생태계로 만드는 요거는 키워드가 평생학습이라는 주제죠. 이제 학교가 학습의 중심이 아니라 마을과 같은 지역사회가 학습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평생학습인데 그 시대에 마을의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2013년도에 마을 그 카페, 협동조합 카페가 만들어져서 이때부터 이제 복지생태계로서 협동조합, 그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이게 이제 돌봄 마을이나 마을의 마당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요때 이제 꼽사리 영화제가 2013년도에 협동조합과 영화제가, 마을 영화제가 같이 생겼습니다. 이 꼽사리 영화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생태계가 이제 영화제와 같은 이제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모아지면 이제 축제가 되는. 그래서 요약하면은 학습 생태계 키워드는 평생학습,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키워드는 이제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 이 머니 캐피탈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지금은 이제 마을의 자본과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이제 만들 때 그건 기독교적 가치랑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을의 마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활동을 하면은 이제 마을에 이야기가 생기면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모아서 마을의 축제를 만드는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인문사회적 가치와 우리 성서적 가치를 연결시켜서 이제 플랫폼 교회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이 그러면 코로나 이후를 마을 목회가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분이 임종환 교수님이요.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코로나 여파로 두 개가 문을 닫습니다. 여기 어린이집, 본당의 교회고 1, 2층은 어린이집 있었는데 어린이집 30년 동안 했던 어린이집 문을 닫고 아까 말하는 카페도 한 2년 동안 손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는 협동조합도 이제 두 개가 문을 닫았을 때 우선 이 건물을 어떻게 어린이집 안에서 쓸 거냐 했을 때 이분이 이제 그때 이제 임종환 교수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돌봄 마을로 우리는 마을에서 많은 이런 마을 사업을 했으니까 이제 돌봄이 화두다. 돌봄 마을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돌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주민자치센터장, 주민자치위원장 임종환 교수 여기 양 의원, 시의원 저 공무원이 모여서 돌봄 마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돌봄은 복지적 돌봄이 있지만 이제 코로나기에 건강적 돌봄, 또 코로나기에 어르신들이 문화에 외롭게 고립되어 있으니까 문화예술적인 돌봄, 그 다음에 환경을 생태적 돌봄, 코로나 왔을 때 신중년 분들이 막 텃밭 갖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가 좀 힘을 얻었는데, 그런 네 가지의 돌봄을 얘기하면서 이 공간을 돌봄센터로, 마을 돌봄센터로 만들자, 이제 그렇게 그러고, 요 건물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로고나 십자가를 다 내렸죠. 요거는 지금 이 건물이 그 어린이집이 마을에 공헌을 많이 해가지고, 요걸 경기도에서 도시재생 쪽에서 문화유산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이 리모델링비를.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어르신 돌봄 공간을 만들고 2층은 이제 청소년 문화 스튜디오를 지금 이따 가시면서 화장실 2층에 남자 한 번씩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간의 변화가 있었고, 이제 그랬을 때에 아까 임종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부천에는 아마 각 도시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커뮤니티 케어들 하는 의료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코로나가 오니까 의사들은 이제 벌써 이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는 교회 뭐 몇백만 명씩 지금 지역사회로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병원으로 오라고 하지 않고 오라고 그럴 수도 없고 마을로 왕진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커뮤니티 케어예요. 그런 걸 하면 또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돌봄 마을에서는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의사들이 왕진을 하면서 왕진할 때에 간호사님들이랑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건강 돌보미들을 키워서 세 그룹이 같이 이제 지역사회 왕진을 들어오는데, 저희는 이제 마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사가 왕진이면 우리는 신방이라는 개념을 살려서 봄에는 교인들 신방을 했고 가을에는 마을 신방했거든요. 그거를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 마침 건강 리더 교육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요 위가 이제 우리 꿈터에서 임종환 교수님이랑 의사협분들이 왔고, 여기에 이제 우리 마을 분들이 해서 건강 리더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강을 여기서 하게 됐죠. 구강을 해서 그래서 건강 리더 10명 정도를 세웠고, 그게 잘 돼가지고 이제 유미호 우리 환경교육하는 센터장이랑 해서 환경 리더 교육까지. 그래서 뭐 합치면 한 10대 명이 그 건강 리더, 환경 리더 교육을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하니까 이제 마을에 돌봄 리더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돌봄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통합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수리가 그게 이제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지낸 거예요. 이거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경기도 지원을 받아 수리를 하고, 했을 때 요거가 이제 한글교실, 여기에서 한글교실, 노래교실, 나중에 이제 간호사를 모시고 건강교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꼬비 심야식당, 청소년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하고, 2층은 스튜디오로 청소년 공간으로 있고, 우리 교회는 이제 주중엔 비어있으니까는 안 할 때는 여기 춤동아리 같은 것도 의자로 돼 있으니까 다 치워서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돌봄센터로 이제 여기 이제 막강하게 활용한 게 이제 5060인 이제 신중년들이 이제 여기에 아주 큰 기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당 개념을 사용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는 마을 학교로 해서 오프닝 할 때 미디어 마당을 여름 해가지고, 우리가 꼽사리 영화제를 이 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OPD라고 하는 PD가 있어요, 영상은. 그래서
우리 각 소그룹도 한글 교실, 노래 교실, 뭐 건강 교실, 그다음에 청소년 영화팀, 뭐 이런 각 팀들이 3분짜리를 찍어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9분짜리에 우리는 말해서 이렇게 논다고 하는 여기 꼽사리 영화제 하는 이 PD가 와서 하고 각 팀이 전부 찍어가지고 미디어 마당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마당 개념들이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때 이제 한 거는 꼭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을 전체의 마당은 돌봄, 건강, 문화예술, 생태 이런 마당이 꼽사리 영화제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문예학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건강 리더, 생태 리더, 문화 리더들 세 그룹이 근데 겹쳐 있으니까 한 뭐 합쳐서 전부 15명 정도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제 활동할 때 이렇게 겹쳐서 하는데 이렇게 하고 요게 이걸 온라인으로 제가 지금 요 강의도 녹화를 하는데 모든 활동을 그래서 이제 방송국이나 미디어 플랫폼도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지금 우리 정치도 이제 직접 민주주의로 가야지 대의민주주의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누구 보러 대의를 하니까 자꾸 엉뚱한 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인터넷이나 이 디지털이라는 건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건물에서 마을 중심으로 성장해서 생명 생태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탈교회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난이 더 발달해서 이제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탈종교화 시대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건물 안으로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7, 80년대나 가능한 거지. 건물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그 마당에서 교회와 마을에 겹치는 그거가 마당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미셔널 처치식으로나 마을 목회식으로 디자인하느냐. 근데 하여튼 저는 이런 디자인을 한번 이렇게 요거를 그리고 온라인으로 네트워크하는 그리고 소그룹이 중요하더라고요. 요게 지금 생태 공동체 그 조금만 뭐 한 7명 뭐 5명 이런 사이즈들이 한 3-4개가 있으니까 이게 그 마을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꼽사리 영화제는 뭐 한 마을에 이제 아주 부천의 대표적인 마을 영화제가 됐어요. 그랬는데 여름에 한 200-300명 뭐 여기 양태초등학교에서 모이는데 여기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있고 여기 환경리도 건강리도 이렇게 생겼는데 여름 말고는 마을 축제가 없어서 돌봄 소문화 축제를 했어요. 그때 여기에 이제 우리 청개구리 버스라고 하는 이 청소년 급식을 굉장히 잘해서 버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버스 안에 연극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는 이런 게 시설이 갖춰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이 여기 앞에 조그만 마당에 있는데 그 옆에다가 그 버스가 되니까 그 두 공간을 활용하니까 소그룹 한 뭐 20-30명 모여서 소축제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소축제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무슨 대형 교회 막 크고 이런 게 아니라 소그룹 그다음 성장이 아니라 생명 생태 중심 그다음 건물이 아니라 마당 이런 패러다임으로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저희들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흐름이 건강 이제 이런 한글 교실 노래 교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의사협이라는 게 지역사회랑 네트워크하죠. 의사협동조합이랑 네트워크이 해서 돌봄을 하고 건강 리더들 키우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마을 간호사님이 건강교실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마을, 우리가 가을에는 마을 신방을 하는데 마을 마실, 돌봄 마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분이 같이 들어가서 신방을 할 때 돌봄 마실 할 때 혈압도 재주고 당 체크도 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교실, 건강리더 좌담회 돌봄 마실 임주환 교수님이 여기 한때는 여기 있는 건강 리더들, 간호사,
요양사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뭔가 지역 의료 기관 같은 거를 한번 세우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결실은 아직 안 봤는데 하여튼 이런 흐름이 여기 이제 이게 신방 가는 모습이고 여기 혈압 재는 모습이고 여기 건강 교실하는 모습이고 이거 성탄회를 보면은 그 소공동체 교인들이랑 새롬 찬양대 문예학당 돌봄 네트워크 교인들 이렇게 이제 요 공간에서 모이고 요번에 생일에는 이제 바베큐를 요 밖에서 이제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고기는 곳에 잘 먹었는데 하여튼 이런 흐름이었고 제가 의성에 이제 저출산 문제로 25만이었는데 5만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후면 그 지역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여행가가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미국이 전부 지금 지역이 소멸돼서 처참하게 붕괴되는 모습을 다큐로 찍는 건데 미국이 정말 무섭게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그런 것만 찍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그동안의 경제로는 이 지역 이 사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우리도 그 모습을 뭐 한때는 그렇게 막 밑가빠쩍했던 도시들이 사람도 안 살고 막 노숙자들이 생기고 근데 0.78이고 280조를 썼는데도 출산율을 0.78에서 못 올려요. 그러니까 선진국도 1점 몇이거든요. 프랑스 같은 데도. 이게 왜 그러냐. 208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출산율을 못 높인다는 거예요. 돈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고독사 이전에 사회적 고독사가 먼저 난다는 거예요. 이 노인 문제는. 이게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지는 사회적 고독사는 뭐냐? 관계망이 무너지는 거.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가거든요. 노인들이 사회도 그래요. 지금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만 방 안에 숨은 14만 명, 그 다음에 3곳 이상 돈 빌린 평균이 139만 명, 영끌 B2 해가지고 이게 다 영끌 B2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부동산 투기하고 빚내서 주식하는 그동안에 우리를 이끌고 왔던 것이 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답이 있냐.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는 전혀 답이 없으신 것 같고, 이러니까 0.78 출산율이 나오는 거야. 아무리 돈을 퍼와도. 그래서 돌봄마을이라는 것은, 아이들,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라는 거고, 청소년 심야 식당 여기에서는 이제 제과 제빵 생태빵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하고 이제 꼬비 심야 식당 여기 이제 심야 식당 할 때의 모습들입니다. 여기 이게 그 다음에 통합 돌봄을 끄는 이제 돌봄 마실 이렇게 돌봄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 37주년 할 때 이제 교우들이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이고 여기 이제 우리가 원래 교회를 처음 세운 곳을 또 수리를 해서 경기도 마을 여행이 되자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마을을 탐방해서 5군데를 했는데 경기도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따가 잠깐 시간이면 여기 돌 텐데 이 마을 발자취를 해서 그 꼬비 마을 사람들이라고 2층에 교회 처음 개척한 데가 이렇게 된 여기를 전부 돌았고 여기 우리 다 선교 일꾼들이 전부 강의를 이렇게 하는 모습 제가 앞에 소개하고 뭐 도서관에 우리가 가면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지원하신 도서관에서 권사님 뭐 이렇게 쭉 그분들이 다 해서 마을 전체를 소개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 공간을 갖고 어르신들과 함께 상동 호수공원 나들이를 했고 다시 여기로 가면 이거 내가 그림을 좀 빠뜨려서 이 출산율 우리 이제 지금 각 특히 지방은
의성같이 곧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마을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돈 28조를 부어도 안 된다는 거죠. 280조를 부어도 0.78을 못 넘어 쓴다는 거예요. 서구 선진국이 쓰는 방법은 여기서 뭐냐면 높인 나라의 출산율 높인 공동체는 남자들한테도 휴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한계가 있는 거. 그래서 거기는 이제 겨우 프랑스는 넓힌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저기 무슨 뭐 미혼모들을 뭐 출산 이런 거, 이런 정상 가족이 아닌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다 받아들여서 거기서 또 출산율이 높은 거라는 거죠. 우리 정서랑 좀 맞지 않는 건데 하여튼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포용적인 이거를 하는데 핵심은 우리가 기독교 신학적으로 볼 때 제가 가서 발표할 때는 전부 뭐 국가 쪽에서 나온 사람들은 뭐냐면 그 테크니컬한 정책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설명한 그림이 빠졌는데 제가 하는 핵심은 조한혜정 교수라고 하는 다 아시겠죠?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지금 이 저출산 문제나 이것의 핵심은 사회적 자궁이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출산을 하려면 자궁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개별화되고 고립화돼가지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젊은이들이 상상력이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혼자 젊은이들이 둘이서 그 생명을 일태할 수가 있지 않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하듯이 내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에 대한 사회적 자궁이 있어야지 젊은이들이 상상력을 갖는다는 건데 그게 다 붕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회적 자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우리가 무슨 뭐 테크니컬하게 뭐 정책해서 그 양육자한테 얼마 더 주겠다 이게 지금 안 통하잖아요. 280조를 보도 출산율이 0.78 최악의 출산율이고 그리고 지방이 다 무너져 가는데 그러니까 그 사회적 자궁은 뭐냐? 교회가 있는 마을을 돌봄 마을로 만든다는 거예요. 돌봄 마을. 그 돌봄 마을이 사회적 자궁이라는 거죠. 이런 게 다 붕괴되는 여기에서 자녀를 갖게 하는 돌봄 공동체가 자녀를 하는 것 이런 마을 단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 단위로 이거 해결 못 해요. 지역사회가 아까 말했 지역사회 때 학습 생태계, 복지 생태계, 문화 생태계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생명에 대한 잉태, 출산, 그 다음에 양육이 어떻게 키울 건가. 그 양육에서 서구는 그래도 남자들한테 육아휴직을 같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얄팍한 거지. 그거 가지고 문제가 본질적으로 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대적인 돌봄 마을 운동 이런 게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교회가 서야 된다는 거죠. 돌봄 마을이나 이 마을 목회는 제가 보면 결정적인 이때 그래서 청소년들이랑 이런 마을에서 이런 이게 자궁들이잖아요. 이런 걸로 만든다는 거죠. 돌봄 마실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네트워크하는 그랬을 때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마을 전체를 움직이는 거죠. 이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와서 우리 강사비도 주고 나도 강의했는데. 강사비도 받고 우리 여기 참여한 마을 분들도 다 강사비를 받고 각 그룹도 다 소개해 그걸 전부 영상으로 찍어주고 정부가 경기도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을 일꾼들 그러니까 정부랑 같이 했던 것이 경기도만 살아남았어요. 전부 다 지금 다 쫓아내요. 경기도에는 그 지사가 의식이 그런 뭐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상황은 이렇다. 특히 이게 도서관 이런 거는 전부 임금을 지금 깎아가지고 참 하여튼
이 마을 사람들이 살리는 건데 그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부가 제대되면 거기에 지원이라도 하면 경기도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랑 같이 하면 응? 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큰일 났어요. 예산이 깎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했는데 이제 하나 사건은 요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부활절에 몇 분 남았나요, 제가? 다 썼나요? 예, 한 5분만. 네. 부활절에 우리 이제 마을에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마을 마실을 갔는데 거기에서 뭐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뭐 건강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얘기도 듣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실이면. 근데 봄에 좀 놀러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 돌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결론이 교류가 많으니까 우리도 이제 식사하고 여기서 저 본당 이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 놀러 가는데 주일이 제일 좋아요. 일꾼들이 다 그래서 주일날 하는데 거기 어르신들을 뭐 예배를 오라고 할 수는 없고 식사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호수공원에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날 13분이 예배에 등장하신 거예요. 무려 13명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친하게 지내고 이제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가 뭐 오래 알고 뭐 무리하게 막 교회를 막 소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을 속에서 같이 늘 지내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건 또 뭐냐. 근데 오시는 거 우리가 뭐 강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셔서 예배 잘 드리고 성만찬까지 했어요. 부활절이니까. 그 다음에 이 성만찬 한 다음에 밥 먹고 부활절이니까 잘 차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제가 보니까 야 이게 사건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5번째 주 있는 애는 여행 예배라는 걸 드려요. 교인들이 이제 여행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구역별로 여행을 하고 거기서 설교문만 주고 알아서 이제 인증샷만 찍어가지고 올리면 이제 그거가 이제 예배가 되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죠. 여행에 대한 욕구가 많이 주일 성수하는 못하니까 여행 예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있는 구라 그분들을 모시는 그 권사님이 있는 구역에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7분이 왔어요. 이게 지금 본당에서는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1층에서는 어르신들이 예배고 그걸 이제 화면으로 연결이 되니까 줌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1, 2층이 다 사용되는 그게 이제 줌의 효과죠. 그리고 마을에서는 약대동은 누구인가 같지만 마을 전체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돌고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꿈이 아닌가. 지난주에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통합된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또 하면은 마을 사회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잔치를 베풀고 밥상을 열고 치료를 하고 이거 아닙니까? 그 운동과 그거를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양쪽이 결합해야 되는데 이게 안디옥교회적 결합의 가능성이 있다. 한국교회는 대개 그냥 신앙 고백으로 끝이든지 아니면 너무 진보적인 데는 밖에 나가서 맨날 으쌰으쌰 하거나 봉사하는 걸로 끝이는데 이게 양쪽이 결합되지가 잘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날 무려 16명이 온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또 공동 식사를 하는데 그때 한번 또 다시 초대를 하려고.
그래서 어르신들 때문에 친구야 밥 한번 먹자. 우리 가교마에서 했던 거를 내가 그냥 가져와서 가교마에서 이제 한국일 교수님이랑 이제 김도일 교수님이 이 마을 목회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지원하는 분인데 마을 목회하는 사람들 전부 좋은 식당에 모여가지고 밥 한번 먹는 프로그램 했는데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강의 하나 듣고 아주 좋은 음식 나누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언젠가는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를 한번 하는. 그런데 하여튼 이 그림이 부활절 예배와 봄나들이 4월 9일, 구역 여행 예배 4월 30일, 경기도 마을 탐방이 6월 8일, 6월 11일 37주년. 이게 쭉 연결되면서 이게 그림이 이게 부활절 그림이고 이게 여행 예배 그림이고 이게 친구야 바쁘면 이번에 교회 37주년 생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봄과 생명이 풍성한 돌봄 마을이고 마당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고 지난주 이제 우리가 공동 기도문입니다. 이때 경기도 왔을 때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도서관은 마을 기록 프로젝트를 청년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세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르신 돌봄팀, 청소년 심야 식당팀, 그 다음에 문화예술, 문예학당 이 세 팀들이 하고 요게 이제 신신마라고 신나는 어르신 마을, 신나고 신나는 마을 이런 식으로 이 팀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제 물질이 풍요롭다가 지금 망한 게 코로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라 생명과 돌봄이 풍성한 교회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건 임주환 교수님이 가난한 성도들 품을 수 있는 것이 대안이다. 그래서 우리 마을 목회를 인천에 가서 임종환 교수가 저랑 마을 목회 강의를 갔는데 5분이 모였어 그때. 생각보다 좀 덜 모였는데 그때 인천 모임을 주도한 김은신 전도사님인데 hin영공동체교회 이분이 지금 미추홀 전세자기 대출 여기에 아무도 참여를 안 하는데 이 개척교회 목사가 여기 참여한 우리 마을 목회 인천 마을 목회 이런 분들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을 목회 쪽에서. 그 다음에 저기 갔다가 의성 갔다가 제가 광주에 광신교회 그거는 이 합동 측도 지금 마을 목회를 하거든요. 거기에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가는데 마침 같이 우리 고독사제로 하시는 목사님이 같이 이제 가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면서 4시간 차를 타면서 마을 부흥회를 했는데 이분은 고독사 제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마을에서. 그러니까 지금 고독사와 치매가 핵심이거든요. 어르신 선교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우리 오늘 또 저녁에 5시에 모이는데 부천 마을목회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YMC랑 같이 부천 생명돌봄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까 말한 이 청개구리 버스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사역하고 있는 분, 또 지역아동센터 하는 분, 우리는 돌봄 마을 이거를 같이 뭉쳐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평신 돌봄과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평신도나 시민 일꾼을 10명씩을 키우자. 이제 요런 게 그래서 오늘도 더 다시 모였는데 요런 게 마을 단위에서 뭐 YMC나 이렇게 같이 하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지역 마을 목회 신문 창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 마을을 살리는 교회 교회를 말리는 마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 NCC의 중요한 흐름을 마을 목표로 잡고 6월 19일 창간한 마을 목회 신문의 지원 방향도 함께 나누고 최근 연초에 있는 마을대학 마을 목회 협동조합과 갈릴리 신학교에서 가을에 마을 학당의 형식으로 준비 중에 대해서 큰 흐름을 함께 공유하며 코로나 재난 이후 한국교회 대안으로 마을 목회 플랫폼의 가능성을 한번 상상하자. 그래서 그 대전 NCC에 가서 끝나고
그 한창승 목사님이랑 또 허연 목사 지역 NCC 총무님이랑 이런 토론을 해서 지역 NCC 중심으로 마을 목회 플랫폼을 세울 때가 아닌가,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지나지 않는 예, 일이거든요. 일단 불러보기 전에 혹시 궁금하신 거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뭐 코로나 기간 중이 아니라 최근 몇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이어서 저도 처음 듣는 얘기가